네, 신중한 뉴욕 증시입니다. 이러한 뉴욕 증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과 연결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 교보증권의 윤여민 FP께서 이 부분 도와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오라클. 그리고 또 도큐사인까지. 오늘은 뭐 IT 소프트웨어 특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클라우드하고 백오피스,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가속화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클라우드는 알겠는데 백오피스는 뭡니까?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참 보기 힘듭니다. 어떤 게요? 그러니까 참 하루하루가 너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예시군요. 예, 그렇죠. 네. 힘드시죠, 다들. 그리고 제 목이 나가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고객들 안심시키더라고. 그렇군요. 예. 일단 실적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 회계 연도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지금 2022년 3분기로 지금 연결이 좀 잡혀 있는데 3분기 여기가? 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자체 성장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네네. 최고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5억 달러를 좀 넘어서면서 지금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4% 이상 네.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예.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매출이 좀 1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역대 최고 성장을 했고 네. 이제 백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결국은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다 이제 클라우드로 올린다는 회사에서 일했던 거를 다 클라우드 저장하는 그렇죠. 걸 백오피스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꼭 회사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요즘은 예,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네. 밖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중요한 데이터를 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뭐 보안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오라클이 좀 제대로 지금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4% 정도 전년 대비 증가를 하면서 네. 지금 거의 매출 비중의 거의 4분의 1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7% 정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4분기 실적 이제 대한 전망이 나오는데 네. 확실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의료정보기계 지금 서너를 지금 이제 283억 달러 주고 그랬죠. 예, 현금을 인수를 했는데 네. 이러한 이제 실적들이 아직까지 3분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여기에 좀 실적이 조금 이제 엎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클라우드 하면 약간 성장주? 네.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은 좀 있는데 네. 약간 좀 방어주로서의 어떤 매력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어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배당에 대한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러니까 약간 성장과 어떤 방어의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듯한 느낌? 약간 섞여 있는 거군요. MS 오피스가 약간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MS가 예,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성장주이긴 하지만 좀 방어주의 매력도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지만 네. 4분기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죠. 틱톡. 완전 유명하죠. 그게 이제 예. 미국에서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에 있는 데이터는 네. 오라클의 서버에 저장하는 걸로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신규 고객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파가 넓어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틱톡도 사실 사용자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네, 상당히 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정보도 있고. 예. 거기다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안보에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까 네. 그래 오라클에 맡기면 틱톡 허용해 줄게 약간 이런 기조로 가다 보니까 오라클의 기술력도 느껴집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오라클 서버에 지금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네. 틱톡은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본토에서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건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라클을 통해서만 네. 이제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오라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성장성의 안정성까지 더한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지금 뭐 주가 같은 경우는 많이 눌렸죠. 지금 전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30% 이상 좀 주가가 눌린 부분이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의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예. 결국 이제 지금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50불에서 지금 한 2배 정도 올랐고 네. 거기서 이제 한 30%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조정. 물론 당하는 사람은 그렇죠. 상당히 힘들지만 그렇죠. 지나고 나면 아름답죠. 네, 예.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다음 도약을 위한 좀 조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좀 매수의 관점을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제 확실히 좀 국내처럼 쉽지가 않은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성장에 대한 매력, 거기에다가
좀 방어주적인 매력까지 동시에 갖고 있는 이제 오라클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국내에도 오라클하고 연결할 만한 그런 종목들 있죠? 최근에 되게 된다면 네. 지금 텔레콤 회사들이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클라우드 하는데 쪽으로. 사실 그 통신주 업종들은 사실 조금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주 성격이 좀 그건 있는데 좀 방어가 더 강하죠. 네. 훨씬.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온 좀 종목들 조금 잘 움직일 수 있는 네. 일단 첫 번째로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예. 좀 프로그램을 좀 제조를 하고 컴퓨터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정보 처리를 좀 영위를 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약간의 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예. 그런 연관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사실 이 회사가 지금 KINX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유명한 회사인데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연동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회사고 예. 또 그다음에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재미가 없었어요. 최근에. 그렇죠. 네, 재미가 없었는데 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그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 주가상으로는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네. 이제 아시겠지만 스페인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월드 월드 모바일 콘퍼런스. 예. 예.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5G를 기반으로 해서 예. 뭐 AI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은 좀 클라우드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5G에다가 AI랑 같이 이제 묶여서 네. 좀 4차 산업과 좀 같이 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좀 이 두 회사들에 대한 어떤 좀 주가 방향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종목이 움직이는 것만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업황 자체를 전체적으로 국내에서도 다 좋게 봐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되면 예. 확실히 섹터 내에서도 예. 종목 차별화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런 것 같아요. 약간 테마성에 짙은 종목들은 좀 주가가 가벼울 수 있고 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좀 확실하지만 좀 더딜 수 있어요. 그럼 약간 그 나의 주식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식 성향에 따라 다른 건데 예, 예. 이제 비중을 실기에는 실적주가 좋은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조금 이제 좀 소량으로 해서 매매적인 측면에선. 탄력적인 좀 주가의 방향성을 보겠다 하면 뭐 시가총액이 살짝 작은 종목들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요즘은 좀 저는 이제 최근에 느꼈던 게 테마 매매를 안 하면 살기 힘들구나. 아, 요즘은 수익률 측면에서. 네, 예, 그런 그렇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가는 게 좀 가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3월 FOMC라든지 예, 예. 좀 지역적 리스크가 조금 끝나기 전까지는 네. 약간 움직이는 섹터에 조금 소량의 좀 베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는 좀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깔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직의 지금 포트 전략까지 간략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오라클이었고요. 두 번째는 도큐사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관련해서 플랫폼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코로나 상황 완화에 따른 수요 감소의 성장 둔화가 전망된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네 보다. 네. 예,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폭포수처럼 지금 내리꽂고 있는데 그렇군요. 사실 실적은 네.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 매출액이 이제 5.8억 달러에서 네.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상승을 하면서 강했는데. 네, 시장 예상치 5.6억 달러를 좀 상회하는 네네. 한 2천만 달러는 충분히 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네네. 기존 고객의 매출 순 유지율도 119%를 예. 기록을 하면서 살짝 좋았는데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1분기 올해 가이던스를 같이 발표를 하는데 가이던스가 문제고. 네, 가이던스가 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분기 가이던스가 지금 5.8억 달러 지금 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매출 가이던스가 5.79에서 5.83. 그러니까 4분기랑 거의 비슷하게 가이던스를 좀 냈거든요. 네네. 근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작년 4분기랑 똑같으니까 네.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약간 이런 실망이 느낌이 나면서 네. 네, 좀 실망이 나면서 어떤 좀 투심이 좀 악화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 수치를 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때 좀 네. 정부 인증 관련돼서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가면 이제 대면으로 할 텐데 그렇죠. 굳이 이제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느냐.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그쵸. 어떤 측면에서 보면 투트랙으로 갈 거다. 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은 다 이제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뭔가 확정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선택을 기업도 하고 있고 네. 소비자도 하고 있고 그런 네.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CEO가 하는 말이 네. 지난해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정점을 찍었으니까 그랬죠. 작년에 지금 구매를 많이 한 고객들이 네. 올해 재구매를 할까? 아. 라는 이제 측면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소비가 됐다. 예. 근데 이미 지금 미국은 확실히 오프라인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예. 그런 방향을 좀 제시를 하면서 네. 약간 가이던스를 좀 낮게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팬데믹 때 확실히 좋았던 회사들이 네. 지금도 좋을까? 근데 한 번 썼으니까 계속 쓰지 않을까요? 전 그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좋았던 회사들은 재구매에 대한 부분이 의심이 되는 거고 그렇군요. 팬데믹 때 반짝 떴던 회사들이 지금도 잘 갈까? 아, 유지가 될까? 걔네들은 또 살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음. 가이던스를 확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가이던스를 낮게 잡고 그러한 네. 측면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아, 그럼 이 회사 성장이 안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성장주인데 성장을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 꽂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해내면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네. 관점을 좀 볼 수 있는데 당장은 그렇진 않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국내 종목들도 이런 종목을 좀 피하자는 관점에서 갖고 오신 건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네. 그 인증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국정보인증이나 한국정보통신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네. 이 회사들은 그래도 주가가 쭉 이렇게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메타버스. 아, 여기서 또 메타버스가. 네, 나오네요. 메타버스가 나와요. 그래서 어. 이게 전자인증 이제 풀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다고 하고 신체 인증 뭐 이런 걸 바뀌잖아요. 아, 복잡해요, 그거. 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얘네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메타버스로 가는 거죠. 뭐 메타버스 들어가는데 인증해 주는 그런 건가? 거죠. 아, 네. 약간 매표소 같은 거고. 네. 그래서 메타버스 스터디를 두 개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네. 결국 이제 이 현실과 가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일단 보안이 필요하니까. 진짜 고민 많이 했겠네요. 네. 회사들이. 예. 그래서 이 회사들은 이미 2년 전부터 음. 스터디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메타버스가 네. 주시장에서 작년에 좀 붐이었지만 그렇죠. 신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던 개념이 좀 더 인정 부각이 된- 개념인데 예. 사실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시작을 했지. 그래서 좀 돈이 되겠다 예.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인증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 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뭐 만들어줘야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거기다 끼워넣죠. 작년부터 약간 뭐 공인인증서 폐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도 차세대 먹거리를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로 옮겨 타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거의 조정을 비슷하게 받고 있는 거나 네, 네. 비슷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은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시 한번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주죠. 뭐 2차 전지나 그렇죠, 그렇죠.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런 종목 좀 두 개가 있다는 거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찾을 때 남들이 가는 그런 종목 말고 수익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종목이 없을까 싶을 때 도큐사인과 관련해서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통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연결 고리였습니다.